드디어 오늘이 이제 얼굴에 뭐 안 묻었죠 저? 아주 오랜만에. 갑자기 이정재가 생각난다. 왜요? 김 묻었어요. 에? 김 묻었어요. 잘생김 알아요? 잘생긴 얼굴과는 거리가 멀죠. 아니 잘생긴 것보다 그냥 정상적으로 생겼다고 해주세요. 그 정도만 해도. 오늘이 드디어 이제 라떼아트를 빼면 바리스타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요. 네, 사실 벌써가 아니죠. 우리가 중간중간 많이 넘어가고 진작에 왔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은 이제 디게싱 정도별, 뭐 디게싱 일자별 추출하는 요령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 밖에 이제 커피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바리스타라면은 반드시 이제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또 아주 바리스타의 적이라고 할까요? 조금 변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가스예요. 가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마지막 수업에 제가 이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주제로 정했고, 그 다음에 또 바리스타라면 알아야 될 몇 가지의 사항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에스프레소의 조금 중요한 점들, 그런 것들로 여지를 조금 남기고 수업을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해요. 늘상 얘기하지만 이제 수업은 한정적이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것들이 커피에는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항상 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 뭐 여러 번 그런 걸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했던 얘기들을 필기해 놓고 기록을 해 놓은 다음에, 기억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추출하면서 진짜로 그러한지 확인을 하고, 어떤 민감하게 관찰을 하면서 아, 내가 그때 했던 얘기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제가 아주 제 수업 때 강조하고 모든 이제 제자들이나 제가 수업을 했던, 뭐 잠깐 저한테 스쳐간 사람이건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발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면, 특히나 에스프레소가 정말 많은 변수랑 정말 얘네가 예민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탁 잘라서 뭐라고 하기가 뭐하고, 또 제가 일부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몇 프로, 여태까지 했던 얘기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게 몇 프로나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시대가 지나고 봐야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불완전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해라.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다 규칙성을 발견하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실력자가 되는 거였죠, 그죠? 근데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에스프레소에서 굉장히 그게 크고, 에스프레소라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부분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바리스타라는 게 왜 어려운 거냐면 마지막에 있는 거거든. 마지막에 있다는 게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알아야 돼요. 생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로스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추출뿐만이 아니라 다 관계가 되고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단은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짚고 넘어가면, 로스팅한 직후가 가장 가스가 많겠죠? 그죠?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원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가스가 방출이 됩니다. 방출이 돼요. 그때마다 추출 컨디션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스란 녀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면, 일단 가스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바리스타가 좋은 커피를 추출을 할 때 있어서. 그게 뭐 브루잉뿐만 아니라 에스프레소도 그런데,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하죠. 왜 그러냐면, 가스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브루잉 스타일로 표현을 하자면 커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커피 추출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커피랑 물이랑 접촉
시키는 거, 그죠? 그게 제가 추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만큼 용해시키느냐, 얼만큼 뽑아내느냐. 항상 이 개념을 제가 잊지 말라고 했어요. 추출이란 뽑아내는 거다. 얼만큼 녹여서 얼만큼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올 것이냐, 이건데 이거를 방해하는 녀석이 가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뜨거운 물이 딱 타서 온전하게 물이랑 이렇게 커피랑 딱 다 있다가 딱 나오면 이 원액이 우리가 뽑은 원액, 추출 원액이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요 커피 가루들 사이에 입자 안에 숨어 있었던 거야, 가스가. 근데 뜨거운 물이 딱 타니까 얘네들이 이제 막 밖으로 나가려고 방출을 해. 그럼 얘네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죠. 이렇게 이런 작용이 왜 눈에 보이는 거냐면, 사실은 진짜 겉에만 봐도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불일 때도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아주 확대를 하면 여기서 그 한 가루 하나에서 엄청나게 여기저기서 얘네들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전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피 가루 하나를 엄청나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하나랑 물이랑 이렇게 겹쳤다고 봅시다. 이렇게 됐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걸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돼야 돼. 물이 감쌌다가 물은 이제 투과가 돼야 돼. 커피는 그대로 있고, 뭐 여기 뭐 이렇게 필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가스가 막 이렇게 막 스멀스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막 이 부분은 물이 안 닿고 여기는 잘 닿고 여기는 안 닿고 막 이런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렇게 딱 된 거보다 커피물이 잘 안 녹아나겠죠, 그죠? 이게 가스예요. 가스란 녀석이 이런 녀석이고, 이런 일을 벌입니다, 커피 추출을 할 때. 그러니까 간단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스가 많을 때보다 가스가 적을 때 커피가 진하게 추출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바리스타들이 그런 얘기하죠. 갓볶은 거는 오히려 맛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홈카페 유저들도 많고 홈바리스타들이 많기 때문에 브루잉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해 드시는 분들도 너무 갓볶은 거보다는 며칠 지난 게 맛있다. 엄밀하게 말하면은 맛있다라고 하기보다 잘 추출이 된다죠. 잘 추출이 된다예요. 또 이거랑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자, 그러면 향과 가스를 이렇게 조금 그림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볶은 직후부터 둘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볶은 직후가 가장 많이 있는 겁니다. 10, 9, 8, 7, 6, 5, 4, 3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스는 다만 이게 뭐 예를 들면 20, 15, 10, 5, 0 뭐 이런 식의 속도라고 보면 돼요. 빨리 빠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로스팅한 지 뭐 날짜를 본다면 1일, 2일, 3일, 4일, 5일. 왜 이때 3, 4일 지났을 때가 맛있다고 하느냐 하면, 비록 향은 1, 2 정도가 날아가긴 했으나 가스의 작용력이 더 커서, 가스는 10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추출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커피가 맛있다, 오히려 이때가 맛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맛이 없던 커피가 맛있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발효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향미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맞죠, 사실은. 볶은 직후부터 계속 서서히 향은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는 이 커피가 원래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20이나 15나 되는 얘네들이 이렇게 방해를 해버리니까, 이거 막 아무리 잘 추출을 하려고 해도
맛이 안 나오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한 이쯤부터 요때가 이제 딱 이렇게 마시는 이게 브루잉이고, 사실 에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이게 더 곱게 썰잖아. 그 가스 작용률이 더 커지죠. 그리고 우리가 추출 양상을 한번 봅시다. 브루잉은 커피 갈고 뭐 여과지도 이제 좀 적시고, 그죠? 뭐 주전자에 물도 또 가득 채우고 온도계로 온도 측정도 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한 1, 2분 시간 지나가요. 근데 우리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봅시다. 그라인더 이거 10초도 안 돼서 갈려버려요. 패킹도 심지어 요새 레벨링 틀이 써서 그냥 2, 3초면 끝나. 탬핑하고 바로 꽂아. 그러니까 가스가 잘 날아갈 시간도 없고, 근데 반면에 또 굉장히 곱게 갈아. 이 작용력이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최소한 4일차, 5일차 이때쯤부터 이제 에스프레소는 피크를 찍습니다. 네, 오히려 브루잉은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괜찮습니다. 브루잉은 그나마도 한 3일 정도 지날 때부터 참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에스프레소는 4, 5일 정도는 돼야지 되고, 보관만 잘 하면 12일, 13일 정도까지 굉장히 좋은 에스프레소를 마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가 지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죠? 네. 이게 이제 향은 이렇게 사사히 나가는 반면 얘는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죠? 딱 여기를 절충해서 마신다. 우리는 이렇게 뽑는다. 그래서 제가 커피 하는 친구들한테 절충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절충을 잘하는 사람이 커피를 잘하는 거다. 네. 그게 모든 파트에서 그래요. 로스팅에서도 그렇고 추출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이때 백날 아무리 뛰어난 바리스타가 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얘네 때문에. 얘네가 너무 방해가 심해. 너무 세 얘네. 향은 맞는지 어쩌. 근데 또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 가죠. 그죠? 로스팅 한지 이 날짜가 예를 들면은 한 14일, 15일 이렇게 됐어. 16, 17 막 이렇게 됐어.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향이 거의 없는. 너무 나가잖아. 막 1, 0.5, 막 0.1 이런 식이 돼버리고, 가스는 없어서 좋을 수 있죠. 가스는 거의 없지만 추출은 잘 되지만 얘는 그냥 향이 너무 날아가기 때문에 커피가 전체적으로 그런 걸 이제 플랫하다고 해요. 네, 굉장히 이제 미미하다. 네, 플랫하다. 이렇게 향이 이제 플랫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대신에 그건 또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 부드럽기는 해요. 왜 부드러울까요? 가스의 방해 요소가 없으니까 안에서 어떤 추출의 어떤 그런 불규칙성이나 터뷸런스가 아예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가스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언뜻 얘기했죠. 그 가스 자체가 우리 저기 뭐야 탄산수 이런 게 일반 물보다 어때요? 물이 더 부드럽지 탄산수가 더 부드럽지 않잖아. 에이드나 이런 거는 청량감 때문에 먹는 거지 우리가 부드러우려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스 자체가 이 식감에 주는 느낌 자체가 이게 조금 불쾌한 거지. 부드럽진 않아요. 근데 그게 아주 이거는 없어버리는 거죠. 이게 한 14일쯤 되면 가스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기는 하지. 부드럽긴 하지.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아무튼 가스라는 녀석이 참 그죠? 예 없으면은 또 그렇고. 그럼 좀 약하게 꺾은 애들은 향이 좀 더 오래 가나요? 그거는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질문인데 갑자기 자,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애초에 약하게 볶았다는 거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을 많이 잔존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볶을수록 커피 고유 가지고 있는 건 많이 날아간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약볶음이나 이런 게 엔자이매틱이나 이런 것도 더 살아있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일단 기초적으로 원래 많이 갖고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약하게 볶았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가스를 덜 쓴 거잖아. 덜 볶은 거잖아.
그죠? 가스를 덜 가. 그러니까 가스 자체를 덜 갖고 있어. 그쵸? 그래서 얘도 마치 약간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그래프가 이렇지가 않고 약간 이래. 얘는 좀 향수하냐? 조금 비교적. 그쵸? 향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향은 더 느리게 날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갑니다. 더 오래 가나요? 애매하죠. 애매한 거야. 그렇다고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진짜 커피가 이래서 졸래 짜증나. 너무 변수가 많은데 그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그게 있어. 그때도 언뜻 내가 얘기했지만 가스가 다 날아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산소랑 접촉이 더 본격적이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변질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어요. 그냥 특징을 제가 얘기할게요.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를 실험을 하기도 애매할 거고 한 사람도 아마 내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가스는 조금 적지만 진짜 유나 씨 질문이 진짜 왜요? 너무 컷. 이게 원래는 이 수업이 끝날 때쯤 하면은 그래요? 그래도 설명이 될까 이해를 할까 말까 한 수준인데 이게 막 팽창까지 가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빨리 치고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강하게 못 갔다는 거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얘네가 팽창을 많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가스가 박혀 있는 건데 그게 조금 덜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스가 애초에 적게 있으니까 가스가 다 빠지는 것도 그만큼 더 빠른 거 아니냐. 오히려 약볶음이 강볶음보다. 그죠? 강볶음은 가스를 엄청 많이 갖고 있다며. 네. 근데 약볶음 적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남았으니까 얘는 그럼 한 10일 지나면 가스 다 날아가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원래 로스팅을 교육할 때 하는 거고 이거를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 이 교육을 넣는다면 정말 로스팅 교육 잘하는 건데 뭐냐면 갑작스럽게 비교적 강하게 이렇게 팽창이 된 거일수록 가스도 그만큼 이 그래프 폭이 커진다. 확 나간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볶음은 적게 갔긴 했지만 이게 팽창을 확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서서히 나가. 그러니까 그 비교를 우위를 가려내기가 정말 애매해.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이걸 둔 거예요. 애초에 향을 많이 갖고 있는 데니까 착각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산소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약볶음과 강볶음의 차별성은 뭐가 있는 거냐면 또 기름의 차이예요. 이 강볶음 강하게 볶을수록 커피 기름이 많이 생성이 돼. 그러니까 가스가 날아가는 어느 정도 날아가는 시점에서는 산소가 이제 여기서부터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강볶음은 기름이 많으니까 기름이 산소랑 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산패가 되잖아. 냄새가 안 좋아지거든 이제. 그러니까 약볶음보다 그 작용이 커. 그러니까 또 혼돈할 수가 있어. 그거는 따로 분류를 했음 싶은데 나는 약볶음이 더 오랫동안 괜찮네. 이렇게 괜찮은 거 맞긴 하죠. 근데 아까 전에 그거 질문은 이제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죠. 맞아요. 그죠? 이런 애매성이 있다는 거지. 정말 다양한 변수도 있고 참 지랄 같죠. 자, 커피라는 게 별것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이런 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겁나 알 거 많고 변수는 많아. 내가 확답을 드리기도 모호하다. 근데 내 경험은 이렇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지나갔는데 아무튼 강볶음이라는 거는 그만큼 가스도 많지만 팽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많은 가스들이 또 비교적 단시간에 나가는 것도 사실이다. 네. 근데 약볶음이라는 거는 가스가 적기도 하지만 팽창을 조금 해가지고 이게 또 스물스물 빠져나가. 가스가. 그런 것들이 있다. 어쩌다 여기까지 올 거야. 질문 한 방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급진 질문이야. 정말 저거는 고급진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등생이 따라오고 아무튼 추출은 이제 통상 에스프레소 시간이니까 에스프레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한
여기 로스팅한 지 5일차 정도부터 14일 정도까지가 피크를 보면 된다. 여기까지가. 향은 비록 나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에스프레소의 추출력은 무시를 못하는 거거든. 일단 이건 어떠한 기계보다도 향미를 많이 표현을 해주는 애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가 없어서 잘 표현되는 그 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이제 막 15일 이상 지나가야 이제 조금 커피가 조금 연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감지할 정도로 사실 민감하지 않으면은 정말 뭐 고객들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뭐 에스프레소를 항상 마시는 사람이 아니면 제 생각에 요 부분에서 막 13일, 14일 이 보름 구간에서 한 16일, 17일까지는 구분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거의 제 생각에는 그 아메리카노나 이런 걸로 먹는데 라떼로 먹는데 이걸 구분한다? 그럼 거의 개후각을 가지고 있거나 약간 이 정도 수준이고 에스프레소로 먹는다면 조금 느낄 수도 있어요. 조금 그 크레마도 점점 좀 떨어지겠죠. 약간 얇아지기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부드럽긴 한데 약간의 강도가 약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겠어? 정말 명백하게 이건 향미가 너무 플랫하다라는 거는 진짜 한 3주 이상 지나가야 돼요. 18일 정도 이상 지나가야 야 이건 좀 못쓰겠다. 크레마도 좀 너무 안 나오고 그리고 이때쯤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메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또 아예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재밌는 게 자 봐봐요. 이 포터필터 바스켓이라고 봅시다. 이 커피 가루를 이렇게 해서 템핑까지 완료했어. 근데 이제 딱 추출수들이 이제 탁 닿잖아요, 그죠? 이렇게 추출수들이 내려왔어. 닿으면 여기 물이 쫙 머금고선 쫙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약간의 막 이런 작용이 있는 거야. 얘는 막 가스는 막 나가려고 해. 이게 그러다 여기서도 이제 물은 계속 내려오네. 여기로는 뭐 어떻게 안 되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압력에 의해서 이게 작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겠어요? 이게 올라가려는 힘과 내려오려는 힘 막 이게 공존을 하면서 약간 늦춰지거든. 쉽게 떨어져요. 늦춰지거든. 그게 이제 중간인 거예요. 이게 기계식 보통.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한 3주 이상 지나면은 이제는 이게 없잖아. 가스가 아예 없어. 그냥 쏙쏙 빠지네. 너무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메쉬가 가늘어지는 거지. 동일한 시간을 추출하고 싶으면 가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더 곱게 느리게 추출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빨라지니까 원인은, 그죠? 빨라지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그러면은 초반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1, 2, 3일 차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빠르다. 왜냐면 가스가 너무 많으니까 또 그래.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적절할 때의 얘기예요. 적절하면서 너무 강하지는 않은 거야 이게. 그런 게 있는데 가스가 너무 많으면은 이게 저항도 세지는 거지. 그만큼 이 내려오는데 이것도 너무 세니까 그냥 쭉쭉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가스가. 그래서 그 에스프레소 크레마 보는 방법에서도 바텀리스 추출 보는 방법이 이제 상이 약간 밑으로 맺힌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가스 덩어리들이거든. 그러니까 반대로 디게싱이 너무 많이 되는 애들은 요렇게 떨어진다 그랬잖아 에스프레소가. 이런 모양. 이제 이게 중간이고, 그죠? 얘도 조금 가늘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진짜 너무 가스가 많을 때고 한 딱 3일차 정도 딱 되면은 바로 수정 봅니다. 여기서 조금 굵게 딱 가게 돼 있어. 그리고 이 상태로 굉장히 오래가지 이제. 우리가 외부 환경만 똑같다면. 가스가 많으면 가스가 많이 추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메쉬도 늦게 추출돼요. 가스가 없으면 빨리 추출된다 했잖아요. 그쵸. 나중에 너무 없을 때. 근데 가스가 많으면 그럼 늦게 추출돼요. 그게 요 시점. 딱 적당한 시점. 근데 정말 하루 이틀 차 로스팅한 지 이때는 너무 많아가지고 희한하게도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져. 가스가 너무 많아서. 내 생각에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런 저항도 단순히 있지만 커피가 물을 흡수하잖아요. 이 건조한 이 커피 가루가 물을 먹잖아요. 근데 가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 작용이
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뱉어내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보면은 개거품만 많고 크레마도 두껍긴 한데 금방 없어지는 거품들이고, 그리고 똑같이 추출해도 밍밍해 바디가.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거칠죠, 가스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바디는 밍밍한데 거칠어. 최악이죠. 쫀득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통상적으로 한 14일 이내로 많이 써요, 다른 데서 원두를?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장사 잘 이제는 조금 그런 게 풍토를 좀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런 정보들이 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야 모르고 신경 안 쓰지만 뭐 약간의 취향은 있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그래도 나는 더 조금 파릇파릇한 상태에서 쓰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데, 근데 그런 데들은 이제 에스프레소나 이런 거를 롱블랙이나 이런 걸 많이 안 마시는 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프레소나 좀 물 희석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커피를 많이 먹을수록, 그리고 또 라떼아트에 좀 신경을 쓰거나 이런 데일수록 이 버블이 굉장히 작아야 되고, 크레마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 돼요. 차라리 이쪽보다는 차라리 이쪽이 더 나은 이거를 추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커피가 어쨌든 더 부드럽고 좀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강하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정도별 추출에 대해서 요령 뭐 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이미 설명에서 나왔지만 이런 거일수록 밍밍하잖아요. 얘가 고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접촉을, 물과의 접촉을 방해하잖아, 가스가. 그죠? 같은 원액이어도 다르다고, 이게. 같은 원액이어도 달라요. 그래서 얘는 밍밍하고 거칠고 가스가 많고, 크레마만 보더라도 버블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히려 갓 볶은 거일수록 분쇄를 곱게, 그리고 커피향은 적게, 이런 메쉬를 잡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잘 관찰해 보시면 알겠죠. 왜냐? 같은 속도로 추출을 하더라도 분쇄가 굵을 때보다 곱게 갈 때가 그나마도 여기서 몇 초의 시간이지만 가스가 더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강압적으로 분쇄를 곱게 함으로써 커피랑 물과 접촉해서 추출력을 높여주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분쇄를 굵게 하고 원두향을 늘리는 컨셉으로 가능해진다. 이렇게 할수록. 그러니까 이것도 추출력이라고 봐도 돼요. 그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추출력이 갓복 같지만 낮은 거고, 추출력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는 추출력이 어느 정도 높겠죠. 높지만 향이 날라갔고, 그래서 커피가 결론적으로 플랫하게 나오고 이래버리는.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거는 대략 한 10일에서 15일 길게 잡아봐야 이 정도밖에 없다. 예리한데요? 어떻게 기름만 보고 알지? 매일 역시. 한 4, 5일차 정도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갓 볶은 상태죠. 네. 이게죠. 그 다음에 10일차 정도 이렇게 같은 콩으로, 지금 이제 콜롬비아 싱글인데 한번 이제 추출 한번 해볼게요. 있을까요? 4, 5일 차인가요? 네, 그 정도 되는 건데, 얘가 이제 분쇄도를 한번 만만하게 한번 좀 추출을 해본 다음에 크레마 상태를 한번 봅시다.
공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구나. 20g 정도는 들어갈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분쇄도가 5.8이에요. 5.8인데 온도를 한 이 정도 담았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 분쇄한 원두의 그 프레그런스부터 날카로워. 풋내를 좀 동반하는 거. 시티로스트임에도 그런 근데 빨리 그쵸. 세존에서 바로 맞추고 기분 탓인가? 그치. 오. 봐봐요. 25초 엄청 났네. 근데 이게 사실 밀수가 그렇게 거품이 되게 그쵸. 거친 폼이 거친 것 같아요. 잔 거품? 카푸치노? 카푸치노보다 더 하죠, 그죠? 개거품? 그쵸. 음. 이렇게 나오기 거품? 때문에 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분쇄를 수정을 받아갈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24초에서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좀 셔. 그래서 이제 기존의 그런 논리로 그래 원두를 좀 더 담을까? 솔직히 더 담을 수는 있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 지금 체감상 한 19g 정도 담았던 것 같아요. 20g 정도까지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더 느려질 거 아니에요. 원두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30초에 뽑았어. 그래도 크레마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 크레마. 거칠어. 그러면 그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5.8분쇄에서 25초? 아니면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양을 더 늘려가지고 실제로 조금 변화가 있는지 양을 더 늘릴게요. 그래서 캠핑도 더 세게 해볼게요. 짜라. 아까보다 양을 좀 더 받았어요. 캠핑도 세게 해볼게요. 좀 더 지연이 돼서 떨어지면은 나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떨어지는 건 똑같네. 그쵸? 아까보다 한 2, 3초 정도 네. 더 느리게 받아지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27초 이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거품 크레마는 봐봐요. 거치네요. 크레마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네. 색깔이 엄청 네. 아까나 음. 아까나 지금이나 아까는 24초 추출, 이번에 27초, 28초 정상 범주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마의 변화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디게싱 일자로는 한계성이 이 메쉬로는 도저히 못 안다. 사실 이런 거는 먹어보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쟤는 못 써요? 메쉬를 바꿔야 돼. 이제 얘를 여기로 가는 거죠. 이제. 분쇄를? 분쇄해서 이게 다음 칸이 5.4니까 요 분쇄가 유력한 겁니다. 그나마. 이거를 했는데도 얘는 4일 정도밖에 안 지난 거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크레마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5.4를 잘 나오길 바래야 돼. 만약에 5.4로 했는데 원하는데 안 나오면 쟤는 그럼 나중에 이제 지나는 하루 조금 지나는 거. 거 5.4로 했거든요. 봅시다. 그래서 아까보다 원두 양을 좀 줄였어요. 당연히 이제 똑같은 양으로 하면 엄청 느리게 나오겠죠. 왜? 왜요? 나도 궁금한데. 항상 왜 라멜링을 하고 그 옆에 커피가루 버리는데 있는데 거기서 터는지 아, 궁금했어요. 어디서? 참 어디서 해요? 여기서 털잖아요, 항상. 아 그래요? 그래. 아니, 궁금했어요. 습관이죠. 아까보다 천천히 나오나? 그런 거 같은데? 비슷한 거 같아. 얘도 이제 지금 25초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한번 볼까요? 볼까요? 집에 부어주세요. 고급스럽게 부어주세요. 자, 그래도 아까보다는 얘는 너무 오래됐고, 그죠? 이건 좀 아까 전에 한 건데도 그래도 기포 자체가 그죠? 그나마 조금 더 안정화가 됐죠? 네. 색상도 좀 더 좋아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분쇄를 확실히 이제 5.4로 고치니까 어떤 작용을 한 거냐면은 아까 그거예요. 그나마도 같은 시간에 어떤 이런 루틴을 하지만 곱게 갈아서 가스도 조금 더 날려주고 그나마 그 다음에 억지로 추출력을 높여주는 거죠. 물과 커피가 접촉을 더 잘하게끔 분쇄를 더 곱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이제 녹아나게끔. 얘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의 볼만한 수준의 이런 텍스처를 조금 갖추고 있네요. 네. 상관이 훨씬 완전 다이라 색깔이네.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원두가 하나 더 있는데 제 생각에 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4일자 지난 거, 5일자 지난 거 있는데 5일자 지난 거 하면 이거보다 조금 낫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5.4로 분쇄를 했을 때 더 조금 더 이상적으로 이제 될 수는 있다. 그런데 5일자도 제가 봤을 때 절대 5.8 분쇄로 원두양을 많이 담는 컨셉으로는 정상적인 크레마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제 결론이고 바로 11차 지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11차. 네. 기름. 그래도 돼요. 그거는 근데 너무 잠깐만. 지금 몇 시죠? 시간 얼마 안 2시 됐나? 53분. 시간이 생각보다 1시간이 안 됐네. 얘도 할게요. 5일차. 5일차도 할게요. 아니 5일차 왜 하냐면 그러면은 5일차랑 11차랑 똑같은 메쉬에서 추출한 걸 맛을 봐요. 맛으로도 그게 증명이 되는지, 그죠? 그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게 5일차. 아, 이거 방금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방금 한 거고 이게 5일차. 지금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이거 빼면 이거 튀어요? 네. 궁금했어요. 이때를 이용해서 이거 3개 좀 설거지 좀 해주세요. 아, 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 네? 커피 네? 네, 설거지를 했는데 왜? 뭐가 났어? 잔여물들이 있길래 뭔가 했는데 대표님 손에 나온 거였어. 나 의심했어? 나 의심해가지고 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얘가 하기 싫은가 했는데 대표님 손에 묻은 거였는데 그 눈치채고서는 손에 묻은 거. 잠깐만 5일 지난 거 네. 그나마 5일. 이게 사실은 여름철이면은 사실 이때쯤만 돼도 디게싱 괜찮게 됐다 이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숲에서? 아니 여름에? 날씨가 기온 자체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도 그만큼 안 날아가는 거예요. 겨울이에요? 네,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4, 5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래도 에스프레소 괜찮게 마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딱 봐도 거칠어 보이죠. 온도가 높으면 가스가 빨리 빠져요? 네. 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5일 이내로 소진하는 게 좋고 원두를. 뭐 겨울 이런 때는 사실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맥시멈 18일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바리스타가 딱 알게 돼 있어요. 내가 계속 추출을 해보면 이게 크레마가 겨울에는 진짜 느리게 변해요. 이게 4일, 5일이 지났는데도 언제쯤 안정화가 되는 거야 디게싱이 막 이럴 정도로. 여름에는 금방금방 되는데 그런 또 장단점이 또 있죠. 에스프레소를 배우면 배울수록 좀 어려운 애가 어려워요. 그 전에 알바할 때는 그냥 에스프레소 수학 같은 느낌이야. 주문에 에스프레소 들어오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에스프레소 뽑았는데 이런 걸 알고 뽑으려고 하니까 이제 더 어려운 것 같아. 이제는 5.4예요. 네, 이거는 지금 5일차죠? 네. 5일차 바로 5.4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25초요. 7? 어떻게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원두를 아까보다 조금 더 담긴 했는데 기존 거보다. 왜 무서워? 갑자기 옆에서 터시기. 네? 아니. 옆에다 터지길래 그랬죠. 비슷하네요, 역시. 이게 같은 원두다 보니까. 하나씩가 또 얘도 한번 썰어주세요. 얘 색깔이 얘 탁한데? 근데 아까 근데 얘는 궁금한 게 이거 거품이에요? 아니면 텔버스킨이 점이에요? 아니, 이거 거품이에요. 얘는 내가 보관을 이거 하나는 아로마 밸브가 있는 거고 하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빠졌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게 지금 5.4고 네. 5.4인데 얘 5.8로 했을 때보단 낫. 그쵸. 그 딱 사이. 그러니까 얘가 사실 5.8을 가면 더 낫나요?
아니 더 쓰레기가 되겠죠 이제. 5.3대도 이 정도니까 아, 5.3. 사실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더 가야 지금 되나요? 5를 갈까 지금 저는 아. 고민을 해보면 지금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5 해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5로 그럼 가시죠. 5로 왔어요. 거의 약간 피지 같아, 피지. 얘는 지금 보관이 굉장히 더 잘 된 케이스라서 아. 그냥 바로 5로 갑니다, 그죠? 네. 가스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얘는 5.4로도 개거품이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안 이 되겠다. 거품이 가스예요? 가스인 거죠. 가스인 거지. 가스가 많은 아닌데. 그 화산 돌 이름 뭐야? 화단송이. 제주도 가면 있는 거 돌아내봐. 그 무슨 그- 돌이지? 그 돌. 그 돌. 그 돌 하나만 뽑았잖아. 그래서 화산에 가스가 많은 그런 돌이네요. 가스가 생겨서 열받으면 터지는 그런 거예요? 화산 보면. 화산에 가스가 많아서 터지는 거니까. 그 화산도 그렇겠죠. 거기에 가스 엄청 많잖아. 그쵸? 자 이제 5.4로 해서 핸드폰 네? 아 5. 네. 엄청 천천히 되네요? 아까보다? 이거 이제 분쇄도가 너무 작으니까 음. 원두 양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아까 15초 땐 거의 반 이상이 넘어갔는데 오. 과연 근데 그래봤자 얘도 아까 그 폭에 들어갑니다. 지금 28초 뭐 해봐야 이 정도 제가 추출을 했거든요. 자 따라주세요. 얘를 한번 딱 따라주세요. 좋아야 돼. 됐어요. 하면 근데 저 금세 안정화됐네요. 쟤는. 네. 자 이전 거랑은 확실히 좀 다르죠. 조금 더 이제 더 고와지기 시작했죠. 네, 이제 네. 원래 본 모습의 에스프레소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얘는 5가 맞는 거예요, 사실. 음. 5가 맞는 거. 그리고 그리고 얘를 5점 제가 4. 5.4를 다시 가서 시간을 강압적으로 늘려볼게요. 30초. 양을 많이 아. 받은 다음에. 그래서 얘도 지금 한 29초 받았으니까 얘도 느리게 해서 맛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죠? 얘랑 얘랑 5.4. 5.4 새로 받은 여기, 거랑 여기다가 더 있죠. 근데 얘는 너무 빨리 얘랑. 추출이 됐기 때문에 맛이 없을 거니까. 양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빨리 나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색깔이 찐 약간 흑당색 맛 나죠? 어. 양이 많아서 그런가? 그쵸. 엄청 양을 제가 많이 받고 템핑도 세게 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30초 지금 초반 31초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폼은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분쇄도가 사실 5랑 5.4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심지어 지금 제가 5.4로 해서 31초 추출을 했는데도 느리게 해봤자 그렇게 자극력이 없습니다. 얘는 지금 한 29초 추출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에스프레소가 나왔는데 맛도 한번 봐보세요. 뭐 먼저 빼고. 먹어볼까요?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 확실히 이게 버블이 5.4가 크다는 거. 그다음에 저는 마지막 온도를 세팅을 해볼게요. 한약 맛이 나. 아니야 이거 5.4로 뽑은 게 더. 더 오래 뽑아서 그런 거니까 딱 오는데? 그렇지. 얘는 괜찮은데? 그냥 드셔보시면 돼요. 저는 안 먹을래. 왜요? 대표님이 했잖아요. 대충 맛을 안다는 거지. 뭐 전 날카로운 거 싫어요. 굉장히 양아치 같죠? 이거를 약간 약재로 표현한다면 도라지 방금 캔 거 있잖아요. 아. 그걸 생으로 먹는 그런 센 맛. 그쵸. 거친 맛. 풋내나 날카로움 이런 거. 그 흑한 이 끝맛도 되게 엄청 신 건 아닌데 그런 풋내라. 호는 아니야. 불호. 불호. 이것도 씻을까요? 아니면은 아우. 얘가 올라와. 어우. 자 이제 마지막 11차. 11차 걸로는 5.8? 두 분이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육안상만 봐도 그렇고 5.4가 굉장히 이제 날카롭고 그죠? 이거보다는 5로 가는 컨셉이 나은 것 같다. 이게 딱 되는 건데 11차는 그냥 저도 말고 5.4의 세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원두를 많이 담고 굵은 분쇄가 가능해지는 시점이냐. 그냥 10일이나 됐으니까 티기싱을 읽는 겁니다. 그죠? 크레마만 딱 봐도 나오겠죠. 대략 답은. 많이 해봤습니다. 캠핑을 이렇게 할 때 손이 아픈 것 같아. 옆으로 해야 안 아픈 것 같아. 언니 그렇게 배워서 그래. 야, 앞으로 해. 거기서 11자로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11자를 알려줬는데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손목이 다 아픈가 봐. 엄청 빠른데. 엄청 빠르네요. 엄청 빠르니까 원두를 더 담아야겠어요. 너무 빨리 나왔어. 22초 만에 다 나왔거든요. 저는 좀 실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 안에 버려도 상관없어. 이거 해야 돼? 내가? 응. 제 생각엔 진짜 한 21g 막 많이 담은. 거의 예, 이 정도까지 담은 것 같네요. 정말 많이 담았습니다. 템핑도 세게 했어요. 빨리 나오길래.
그나마 정상 속도로 떨어지네요. 조금 빠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엄청 느리게. 또 시음해볼 수 있는 정도의 그 25초? 범위 안에는 나올 것 같아요. 오. 그죠? 오, 네, 29초, 30초 뭐 이 정도에 나와. 따라주세요. 얘도 똑같은 분쇄도이지만 엄청 10일이 지난 애이기 때문에 부드러워. 그죠? 거의 뭐 완전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전에는 사실 5.4의 분쇄도로는 거의 상상하기 힘들었던 크레마 수준이 그래도 네, 아까 읽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쓰레기의 에스프레소가 아니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죠? 물론 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애매해서 막 어거지로 눌러 담고 막 이랬기 때문에 이게 맞진 않아요. 만약에 여기 사이 분쇄도가 있었다면 막 5.2를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5로 가거나 5.2 뭐 이 정도로. 근데 어쨌든 얘는 5.4의 분쇄가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불가능했지만, 그죠? 드셔보세요. 금방 안정화가 이제 됐네요. 아까 전에 얘 5.4랑 한번 비교를 해주세요. 코멘트를. 아까 5.4 그 생도라지기랑. 확 푼내는 조금 없어요. 그죠? 그리고 끝맛도 빨리 잦아들어요. 아까는 그 자극적인 뿌리 그런 게 같은 맛이 되게 오래 갔는데 좀 힘내나 이런 게. 그게 제 생각에 이 가스의 불쾌함 말고 지금 단순히 향적인 코멘트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가스가 많으니까 같은 분쇄도여도 용해가 덜 됐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너무 겉에 애들만 나오고 그러니까. 맞아요. 커피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고소함 이런 애들이 안 녹아나고 겉에 애들만 겉핥기식으로 가스 때문에 방해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자꾸 막 안 그런 느껴져. 풋내 막 식물 막 이런 애들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전에 오래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게 되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는 애지만 그나마도 조금 더 디게싱이 돼서 가스가 없으니까 그 뒷맛이 커피가 좀- 녹아나고 뽑혔으니까 약간 조금 전에 지금 애프터테이스트 했던 뭐 카라멜 같은 향도 조금 나오고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이 디게싱 정도별로 이제 크레마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겠지만 당연히 요거를 딱 유추해 봤을 때 야 이거 사이도 안 된 건데 그러면은 그냥 조금 정리를 해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갓볶은 거는 원두 양을 줄이고 분쇄를 곱게 가는 메쉬 갈 수밖에 없다 거의. 네, 부드럽고 맛있는 좀 잘 우러난 커피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그게 요령이고 오히려 디게싱이 더 많이 될수록 분쇄를 굵게 하고 양을 늘릴 수가 있다. 또 반대로 이럴 수 있겠죠. 여기서 더 간다고 생각해봐요. 아까 전처럼 여기서 이제 더 갔어. 가스는 완전히 거의 없는 이 지점에 왔어. 향은 조금 남아있지만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보다 향은 많이 소모가 됐어. 향은 없지만 그러면 가스가 없기 때문에 이 향을 원두의 양으로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보통 우리가 막 18g, 막 18.5g 막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가서는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비교적 향이 플랫해진다고 했죠. 향이 플랫해지잖아, 그죠? 그러면 잘 됐네. 여기로 갈수록 굵은 분쇄도랑 양을 많이 해서도 덜 거칠으니까 가스가 많이 빠졌으니까 원두 양이 그만큼 여기서 20g 이렇게 되면 이 플랫해진 향을 좀 더 채워주지 않을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게싱이 많이 된 걸수록 원두 양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갓볶은 걸수록 내가 막 맛이 없어. 그러면은 단순 무식하게 1일차, 2일차, 3일차를 원두를 늘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오히려 더 줄여서 더 곱게 해서 추출력을 끌어올려주고 가스를 날려보내줘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한 4-5잔 마셨잖아요. 다 똑같은 원두잖아. 근데 마지막 거 하나만 먹을만한 에스프레소였잖아요. 맞아요. 충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바를 운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실력이 좋아야 되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잘 볶은 원두인데 잘 볶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잘 내려야 되고 신경 그걸로도 써야 되고, 안 된다는 거지. 시간까지 들어맞아야 된다. 숙소까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막 5, 6일 거기서부터 15일 이게 딱 들어맞은 기간이어야지 좋은 바리스타가 제대로 실력을 뽐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개나 그냥 카페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되게 예민한. 엄청 예민하게. 그러니까 뭐 여기가 상권이 아메리카노나 라떼밖에 안 나간다. 그럼 그나마 덜 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우리는 정말 커피를 전문으로 내세울 거고 에스프레소 바처럼 운영을 할 거고 이럴 거예요 라고 한다면 이런 디게싱에 대해서 모르고 경험이 없고 이게 달아보지 않고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전에 그런 거 그 버블 큰 크레마에 그 에스프레소 사람들한테 먹인다고 생각해봐. 그 누가 다음날 오겠어요? 그걸 마시면 다음번에 안 오지.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엄청난 풋내들과 그 생도라지를 씹는 것 같은 커피를 내가 돈 주고 뭐하러 먹어. 그잖아. 그죠? 최소한 아까 그 마지막 거 정도는 돼야지. 오 진짜 에스프레소도 이거 먹을만 하네요. 네, 신기하네. 괜찮네. 다음에 다른 원두나 이런 걸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뭐 이렇게 호기심이 가지 정말 까다로운 겁니다.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육안으로는 확인을 해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저거 마지막으로 뭐를 설명을 해줄 거냐면 바리스타가 알아야 될 게 일단 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게 정말 제가 이제 심화 과정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바리스타가 이거를 체득을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이해. 이게 정말 재밌는 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여태까지 수업 내용을 되돌아보니까 마치 침지가 추출력이 투가보다 강하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이셨을까봐 높아심에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설명했던 건 뭐냐면 너무나 빠른 투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들 에스프레소나 이런 걸 할 때 너무나 빠른 투과를 하니까 혹은 브루잉 수업에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죠. 뭐 그라인더, 그죠? 뭐 크러쉬나 아니면은 코니컬 같은 경우에 깍둑썰기가 돼서 훑어져서 나오니까 이 투과가 좀 비중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칼리타랑 하리오 중에서도 거기서도 또 하리오를 쓰면은 더 빨리 내려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투과력이 너무 강해져서 조금 마일드하게 향은 살지만, 그때 이제 코멘트 해주셨듯이 굉장히 그 에티오피아 그 아프리카 커피 향이 엔자이메틱이 굉장히 많았다. 그렇지만 바디는 떨어지잖아. 바디는. 그래서 마치 침지를 해야만 센 거 아니냐라고 인식하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여기서도 말했죠. 여기서도 너무 빨리 추출을 하면 에스프레소가 빠르면은 밍밍하기만 하다. 거칠고. 그래서 적당히 조금 고여 있다 나와야 된다. 예. 아까 전에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디게싱이 적당히 된 거는 적당히 좀 고여 있다가 원두가 물을 또 좀 흡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좋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있네. 주전자도 제가 포물선으로 하지 말고 일자로 떨어뜨려야 돼. 너무 세게 주입하면 투과가 강하니까 훑어져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일방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셀 때의 얘기지, 이 정도를 잘 알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한 게 프로바리스타가. 자, 그럼 침지랑 투과를 예를 들어볼까요? 침지가 추출력이 셀 것 같으세요? 아니. 안 세요. 이런 감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한 1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10이면 10명, 침지랑 투과 중에 추출력이 뭐가 셀 것 같아요? 그럼 단연 훨씬 세다고 해요. 그리고 SCA 커핑 우리 배웠잖아요. SCA 커핑 하는 거 보고서 아우 저걸 어떻게 해? 저 엄청 쓰겠는데?
지레 겁먹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그냥 잔에다가 살벌하게 그냥 물하고 커피가루를 그냥 담아놔버리잖아. 이거는 걸르고 이런 게 없잖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렇게 먹는다고? 저 엄청 걸걸할 것 같은데? 그죠? 물론 SCA 방식이 분쇄가 굵긴 하지만 그래도 근데 생각보다 SCA 커핑하면서 뭐 이게 커피가 엄청 진해서 못 먹겠다 독하다 느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아메리카노보다도 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커피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녹는 건 그만큼 힘들어. 이게 물이랑 이게 커피예요. 커피가루야. 물이 감쌌어. 그러면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를 확대해보자고. 확대를 해서 이만해. 여기서 요 겉에서 요 안에까지의 거리도 있잖아. 그 밀도도 무시를 못하고, 그죠? 그래서 추출력이 강하게 하려고 이걸 깨 부셔주는 거잖아. 분쇄를 곱게 한다는 개념이. 이걸 반으로 쪼개고, 이걸 넷으로 쪼개고, 8개로 쪼개고 더 추출력이 강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가만히 둔다고 생각해봐. 이게 녹아날 때까지. 이게 생각보다 침지라는 게 추출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요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갔다가 들어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다시 나오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남은 줄 알아요? 여기서 이게 물이잖아. 이거 이게 처음에 여기가 이렇게 녹아나겠지. 근데 이러면서 이렇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 또 150ml면 150ml의 물에 전달을 또 해줘야 돼. 이 시간까지.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야. 침지가 이 녹아낸다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수업을 여태까지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초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걸 패킹을 대충 하거나 탬핑을 기울게 해버리거나 뭐 분쇄를 매실을 잘못 굵게 잡아버리거나 불응해서 물을 막 끼얹거나 이러면 극단적으로 투과가 강해버려서 그냥 접촉이고 뭐고 간에 그냥 훑어져서 나와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지연시켜라, 자꾸 지연을 유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추출력이라는 거를 봤을 때는 결코 투과력도 무시를 못한다. 어느 정도만 딱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은 닿았다가 빠져주고 닿았다가 빠져주고 이렇게 해서 모인 원액이 굉장히 생각보다 진하다는 거예요. 네. 침지가 오히려 약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그 얘기한 거야. 딱 한 번 얘기는 했네. 브루잉 할 때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 분쇄가 어느 정도 고와 좀 곱게 해서 그래서 많이 이게 막 쭉쭉 빠지진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브루잉하는 사람들 많다 그랬잖아. 여기서 물이 찼는데 이게 빠져주고 다시 부어줘야 되는데 물이 막 이렇게 고여서 점점 이제 둥둥 떠 있는데 커피랑 물이랑 주전자로 물을 계속 붓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죠? 그쵸. 그럼 침지잖아. 이게 침지인데 터뷸런스가 있다 그랬잖아. 물이 여기를 이렇게 계속 때려. 여기가 막 이렇게 난리 현상이 있는 거잖아. 이게 그 답인 거예요. 침지라서 추출력은 약해.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추출된 커피가 진하지 않아. 밍밍해. 근데 난류 때문에 쓴맛은 또 있다고. 그러니까 밍밍한데 텁텁하고 써. 최악의 커피인 거야. 이런 건 식을수록 그 단점은 여과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지 없어요. 시키면서 먹어보세요.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긍정적인 임팩트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는 물 찾게 돼. 이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침지가 또 왜 또 이게 위험한 이유가 이런 경우. 자, 랜덤이야. 이거는 완전. 왜 그러냐면 물을 어느 정도 탁 차면 적절한 투과로 물이 쫙 찼어. 그러면은 이제 물 드랍 안 하고 끊어. 쫙 내려와. 또 물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부어줘. 이러면은 내가 의도한 대로 약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물이 차 있는데 쇠물을 또 부어. 그러면 쇠물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고 기존에 커피가 녹아있던 건 또 위로 가는 현상도 있어. 이거는
커피 맛을 의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커피를 녹인 애들은 커피물을 내려와 줘야 되는데 이게 다시 뜰 수도 있다고. 이 침지의 이 애매함 그죠? 이런저런 애들이랑 막 섞이는 거야. 커피물하고 또 쇠물하고도 섞이고 막 이게 기복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아무튼 침지와 투가 그래요. 침지는 제가 설명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안에까지 흡수를 했다가 그 다시 녹아 나오는 과정, 그 다음에 물에도 이거를 다시 이렇게 전달되는 이게 생각보다 가만히 이렇게 뒀을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덧칠은 침지로 들어가요. 덧치는 두 개 다 있어요. 저것도 침지식 덧치가 있고 침지식 덧치가 있고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을 다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10시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10시간 다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진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저렇게 제가 지금 하는 방식 저런 덧치 기구로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5시간 정도면 거의 다 끝낸다고 했죠.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어요. 침지식으로 내가 덧치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거 고려해야 돼요. 자, 뭐냐면 필터를 감싸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티팟 같은 거 같은 개념이라고. 티팟 같은 개념. 그러면은 예를 들면 티팟이 이렇게 있다. 여기 이게 망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망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안에 예를 들면 커피가 뭐 100g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왜냐? 물이 밖에서 안으로 스며드는 거잖아. 요 안에 있는 애들까지 우러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잖아. 그리고 또 이게 다시 나오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이게 10시간짜리라고 하면은 200g짜리는 15시간 막 이렇게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침지의 주의사항이라고 해요. 이게 요 안에까지 다 얘네를 완전 전체가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오려면 시간이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오래 클수록. 그렇지만 100g을 세로로 세워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투과식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지나가잖아.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10시간 걸릴 거 이건 5시간이면 만들 수 있지. 똑같은 진하기의 커피원에 투과와 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침지가 마냥 진하지가 않아요. 절대. 그걸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SCAA 방식 우리가 그 분쇄도 SCAA 커핑 폼 그렇게 놔요. 그렇게 놔. 우리가 5분, 6분 계속 커핑 하잖아. 그 SCAA 그 분쇄도 그대로 칼리타에다가 놓고선 여기다가 SCAA 방식이 이게 150에서 160 물 넣는 거거든요. 150, 160을 추출을 해요. 투과식. 뭐가 진한지 보라고. 당연히 드립으로 내리는 게 진하지. 그렇게 되는 거야. 투과의 무서운 거죠. 채널링이 만약에 최대한 덜 하다면 뭐 이런 얘기 이것도 해주고 싶었던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만큼의 그 비중을 내가 투과를 얼만큼 시키느냐 얼만큼 침지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이제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프리인퓨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전주입이에요. 뭐냐면 우리 브루잉 시간에 뜸 들이기 했잖아요, 그죠? 그게 프리인퓨전이에요. 사전주입. 그거 왜 해요? 가스 빼려고, 그죠? 그것도 있고 또 향미 그거 할 때는 그거 안 하면 그쵸 처음에 너무 그 떫고 시큼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그죠? 그 둘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죠.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형상을 봤잖아요. 처음에 딱 뜨거운 물 부으니까 어떻게 돼 얘가? 부풀어 오르죠.
가스가 많아서. 그 상태에서 이게 원래 이렇게 원두가 압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원두 가루들이 이게 딱 뜨거운 물 부는 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펑퍼짐해지잖아요, 여기 간격이. 제가 이거 첫 시간에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추출하면 이 원두의 움직임력이 너무 약하니까 밍밍하게 떨어진다. 이런 작용. 그리고 왜 가스 다음에 제가 프리인퓨전을 오늘 가스 수업을 하고선 프리인퓨전을 얘기하겠어요? 아까 하나씩 말한 거죠. 이 가스 때문에 이런 거니까. 에스프레소에서도 그래서 프리인퓨전 기능이 있는 게 있어요. 추출 전에. 좀 신기해. 그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디게싱이 조금 더 단축시켜서 좋은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추출 시간이 좀 길어지나요? 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설명을 바로 해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아무튼 내가 이거 갖다가 아까 전에 별다른 기능 없이 그냥 바로 추출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 10일 지난 거 되니까 여러 가지 컨셉을 구현해낼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5로 가든 5.4로 가든 뭐. 프리인퓨전 기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저 브루잉에서처럼 뜸을 들일 수가 있어. 그럼 뜨거운 물이 처음에 딱 닿는 순간 가스가 쫙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비교적 얘는 그런 머신 갖다가 한 5, 6일 지난 거 갖다가도 그렇게 구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붙으니까 또 가격이 좀 비싸지죠, 그죠? 그런 얘기. 대신에 맛은 더 좋으려나요? 아니, 근데 조절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것 뿐이죠. 약간 저압으로 물이 살짝 나와줘요. 그래서 살짝 적시는 정도로만 딱 적셔주고 그 다음에 본격 추출이 딱 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신기하다. 그런 기능 있는 기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돼요. 했다가 살짝 끊어. 다시 추출해도 돼. 살짝만 드셔. 조절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기계가 딱 세팅되어 있는 값으로니까 좀 더 정밀하겠죠. 기복이 없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프리인퓨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전주의. 원래 영어에서 이 프리가 들어가면 앞에 이런 사전, 먼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프리인퓨전에서 이제 아까 제가 하나씩 얘기한 거에 대한 답을 하자면, 그리고 이게 프리인퓨전이 또 왜 중요한지 일단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 에스프레소 그 두 번째 시간인가? 그때 에스프레소 첫 번째 시간인가? 이 심화 과정 첫 번째 시간인가 아마 언뜻 얘기했을 거예요. 이 채널링에 대해서 제가 채널링 얘기하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뭐냐면 예전에 이 라마르조코라는 기계가 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굉장히 좋은 기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고 바리스타들이 많이들 인정하는 머신입니다. 근데 그거는 에스프레소에 이 충격이 조금 덜하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콸콸 떨어지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풋내가 나고 이제 조금 그러니까 채널링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에 이제 여기 안에 이 관에 지글러라는 부속이 있는데 그 지글러가 다른 데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관이 조금 더 좁혀져 있어가지고 물이 조금 더 서서히 이 커피퍽에 적셔주는 그런 거를 의도를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라마르조코가. 걔들만의 그게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던 머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전에 물론 호주에 있을 때 처음 라마르조코를 써봤는데 그때는 관찰을 하질 못했어. 그걸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이거를 썼었어, 스파우트를. 근데 내가 대전에서 다시 와서 다른 데서 잠깐 어디 일했던 데가 있는데 거기서 똑같은 라마르조코를 썼는데 거기서 바텀리스를 깎았어요. 깎아서 밑에 봤는데 웬걸 그렇게 지글러를 해서 신경을 썼다고 했는데도 이 밑에서 하단에서 딱 봤을 때 추출 버튼을 딱 눌러서 9.5바가 딱 찍히는 그 탁 순간에 탁 튀더라고. 이 잔을 샷잔 말고 라떼를 바로 받으려고 여기에다가 딱 해보니까 여기에 다다다닥 그 커피물 팅 자국이 딱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좀 생각이 좀 이거에 대해서 깊게 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이 잔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막 튀어 있는 건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딱 튀고 잠깐 또 그냥 고스란히 잘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때 내가 얘기했던 추출 중후반부 후반부에 나는 채널링이랑은 또 다른 얘기인 거야. 그거는 골이 파여가지고 물길이 여기가 이제 밀도가 약해지니까 거기를 물골이 계속 튀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 첫 방울이 떨어지기 전에 이게 생긴다니까. 압력이 갑자기 빵 가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도 뭐 그 추출 속도에 관해서 챔버 이거 헤드스페이스 이 챔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원인에 대해서 그게 왜 그래요? 그랬을 때 제가 한 두세 가지 거론한 게 이 압력이라는 것 때문에. 고무 패킹으로 있고 딱 잠가지면은 그 안에는 이미 공기압도 차 있고 거기다 물까지 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포토필터 바스켓이랑 여기 그룹패드 여기가 딱 커피팝은 여기쯤 있고 여기 압력이 이미 있다는 거거든. 그 상태에서 물이 딱 왔는데 굿바에 힘이 탁 전해지니까 이게 갑자기 쭉 하고 나와버리는 거야. 지글러고 지랄이고 간에 이게 에스프레소 머신의 숙제라는 거거든. 그런데 그래서 또 이거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뭐다? 이거를 너무 건조하고 했을 때 이것도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건조시키면 안 돼. 건조돼 있으니까 뭐 어디 머무르고 지연될 그런 게 없이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야. 그냥 쭉 하고 그냥 뭐 짜내듯이. 그러다가 또 재밌는 게 이게 그 압력이 빠지고 나면 서서히 젖으면서 얘네가 이제 흡착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로 튀는 현상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처음 5초, 6초 이때 탁 튄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이걸 이제 적셔서 약간 얘네가 안착이 조금 되게끔 조금 찐득찐득하게끔 이렇게 하고서 했더니 그게 좀 덜해. 그 다음 또 재밌는 거는 거기서 또 뭐를 또 생각했냐면은 그때도 이제 테두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템퍼를 돈 주고서라도 이걸 최대한 긴 걸 썼어. 이 틈이 안 생기게. 여기 이 사이드 틈이 조금이라도 안 생기게. 딱 맞춰. 이게 또 긴 게 비싸요. 근데 진짜 저거를 거의 간격 없는 걸 딱 맞는 걸 했더니 진짜 이 틈 현상이 또 줄어들어. 아무래도 사이드 쪽에서 그러니까 많이 얘네가 이 사이드가 하여튼 약한 거야. 안 눌려서. 그쵸. 그리고 이제 더한 게 이제 처음에 이 압력이 이게 얘네가 완전히 건조한 상태잖아. 커피가루가. 그러니까 그냥 투과가 돼버리는 거거든. 프리인퓨전을 넣었더니 이게 현저하게 줄어들어. 이거 린넨 적시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지. 커피를 일단 압력 9바를 처음부터 때리지 말고 저압으로 일단 싹 녹여주고 얘네가 이제 흡착력을 있게 어느 정도 만들어주는 거지. 약간 고여있게. 그리고 물이 뭐라 그랬어? 내가 장력이 있다고 했잖아. 물은 물끼리 닿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의 물이 안착돼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탁탁탁탁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약간 뭐랄까 융합된다 그래야 되나? 같이 들어가서 얘네가 이제 나중에 스무스하게 고스란히 이렇게 굿바로 추출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도 나중에 없어지더라고. 프리인퓨전까지 넣고,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하는 거예요. 린넨 갖다가 포터필터 바스켓 적시고 프리인퓨전 넣고, 그쵸, 뜸들이죠. 프리인퓨전 넣고 템퍼 베이스도 최대한 긴 거 쓰고. 그리고 그랬더니 이게 해결이 돼. 이게 해결이 되는데 한 9.5바까지는 해결이 되더라고. 10바를 넘기면은 여지 없어. 극복 불가야 거의. 너무 세. 9.5바까지는 괜찮더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거야. 이거는 증상이 없는데 뒤에 가서 한 20초만 지나면은 팅 현상이 나는 거야. 그거는 이제 그 뒤로는 그래서 도징이 답이다 역시. 그러고 나서 레벨링 툴 나오니까 또 알아서 해결되네. 그 전에 나 손으로 했었거든. 이거를 10번 할 때랑 15번 할 때랑 달라 진짜. 한 3, 4번 하니까 여지없이 25초만 지나면 팅나. 그 25초가 마의 벽이야 항상. 근데 이게 나오니까 야 이게 진짜 이템이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이 싹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뭐다? 이 프리인퓨전이 또 중요하다. 그러면 저 뭐지? 저 포트필터 저거 이렇게 닦잖아요. 얘네는 근데 저렇게 꽂혀 있는 상태도 물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해도 되죠. 그래도 똑같이 저 근데 효과가 나와요?
근데 그게 정도에 따라 다르잖아. 내가 방금 추출을 끝냈어. 방금 추출 끝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놨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지. 내가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꽂아놨어. 그러면 물기가 많지 않은 상태일 거고. 근데 커피 추출 끝냈어. 그 다음에 이걸로 헹궈놨어. 그러고 꽂아놨어. 그럼 물기가 훨씬 많은 상태고. 어쨌든 기복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복을 최소화하라는 거지. 이걸 항상 마지막에 이걸 적신 걸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그래도 기복이 덜하지 않겠냐. 네, 내 의미는 이제 그게 강한 거고. 어쨌든 일관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관된.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프리인퓨전을 더불어서 그리고 아무튼 가스를 조금 더 이제 안정화시켜서 얘가 가진 의미는 조금 더 그 스펙트럼이 넓을 수가 있다. 비교적 갓볶은 것도 조금 더 디게싱 된 것처럼 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더불어서 어떤 그런 것들 너무 마른 상태를 약간 적셔줌으로써 조금 더 채널링을 막아주고 균일화된 추출 어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프리인퓨전 뭐 브루잉에서 뜸들이게 하는 것도 프리인퓨전이에요. 이게 있고 그러면 이제 자 침지2가 얘기했죠. 프리인퓨전 얘기했고 하나씩 아까 전에 뭐 질문했었죠? 아 속도 추출 속도가 달라지냐 그것도 그때 첫 시간 얘기한 것처럼 다릅니다. 뭐냐면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프리인퓨전 없이 그냥 추출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얘가 물을 가져가는 시간, 그죠? 일정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서야 뽑아지는 거잖아, 그죠? 근데 프리인퓨전을 했어. 그럼 얘를 이미 약간 적셔놓잖아. 그 다음에 추출했어. 본격 추출이 그 이후잖아. 그러니까 한 방, 두 방이잖아. 한 방 여기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간단해요. 토탈 시간은 비슷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 본격 추출 얘는 처음부터 본격이지. 처음부터 본격 추출인 거잖아. 근데 얘는 처음에 이거 살짝 적셔주는 건 본격 추출이 아니잖아. 안 떨어진다고. 두 방째 딱 내려왔을 때부터 본격 추출이잖아. 이때 초당 떨어지는 속도는 얘가 빠르지. 이미 적셔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보태는 게 얘는 여기서 얘가 적셔진과 동시에 가스가 나가는 작용도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같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요란하고 지연되겠죠. 그 중간 디게싱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여기서 막 부풀어 오르고 막 이런 작용이 막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좀 지연되고 이러는데 얘는 이미 한 방에서 쫙 적셔주면서도 가스를 딱 내보내준 상태야. 그럼 얘는 나갈 준비밖에 안 돼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쑥쑥 내려온다고. 쑥 내려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까지 토탈까지 이 본격 추출할 때 속력 말고 토탈 추출 속도가 어떻게 다르냐 그거는 상대적인 거라 어떻게 유추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 처음에 첫방 프리인퓨전 하는 이 미리수랑 커피 그램수의 상관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프리인퓨전 첫방 미리수가 30ml인데 커피를 내가 15g밖에 안 담았어. 이러면은 내 생각에 토탈도 얘가 빠를 수도 있어. 근데 예를 들면은 이게 한 20g 돼. 그럼 30ml 처음에 조금 내려준다고 20ml 다 적시기 힘들거든.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 30ml 탁 내려주고 시간을 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윙 하면서 다시 이제 굿바로 내려가잖아. 그 시간 텀이 있기 때문에 토탈도 그러면 오히려 얘보다 더 느려질 수도 있고, 얘는 그냥 초장부터 막 나오니까 뜸이 덜 들여졌을 때 나온 애부터 뭐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말미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어쨌든 좀 이렇게 지연됐다가 그 다음에 굿바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다는 안 적셔졌으니까 또 이런 작용이 약간 있다 보니까 뒤에 가서 빨리 떨어진다고 해도 뭐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토탈이 얘도 30초 얘도 30초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아까처럼 얘를 15g밖에 안 담았어. 이게 프리인퓨전 하는 물량은 30ml인데 그러면 2배잖아. 그럼 분명히 다 젖는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30초 나왔는데 얘는 28초 만에 완전히 프리인퓨전부터 본격 추출 다 끝나버릴 수 있다. 이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뭐라고 제가 말할 게 없네요. 이런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러한 비교적 경우라면 커피 양 대비 물을 많이 적셔줘서 빠른 추출을 의도한다. 이러면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매쉬를 더 곱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는 거지. 그게 무서운 얘기지. 얘로는 하나밖에 못 하는 거잖아. 주구장창. 그냥. 예. 뭐 더군다나 아까 같은 경우면은 뭐 막 파릇파릇한 상태다. 볶은지 5일밖에 안 됐어. 그럼 뭐 내가 20g 쓸 수도 없고 막 무조건 한 18g 거기서 고온 분쇄 이렇게 하면 되면은 이거는 야 이 프리인퓨전 그럼 물량을 더 늘려볼까? 더 늘렸어. 그럼 나중에 가서 본격 추출 때 엄청나게 빨리 떨어지잖아. 그거를 지연시킬 수가 있으니까 분쇄를 얘는 더 곱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프리인퓨전 기능이 있으면은 좀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재미가 있어지고 좀 여러 가지. 그리고 많이 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볶음도의 스펙트럼도 늘어나겠죠. 이게 있다면은 비교적 약볶음도 뜸을 들여주면 됩니다. 뜸을 들여주면 돼요. 늘어나. 그런 거. 장단점이 그렇죠. 근데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안 쓰고 싶으면 프리인퓨전은 아주 조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안 하는 것처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특히나 처음에 저압으로 약간 적셔준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핸드들이 원리라고 보면 돼요. 그때 질문하세요. 네. 마지막 질문 없으신가요? 무슨 느낌인지 실제로 해보면 알 거예요. 이걸로 해보세요. 물을 좀 흘렸다가 그리고 얘는 사실 프리인퓨전을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식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느껴보세요. 아 진짜로 나중에 빨라지는구나. 이게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머금은 상태니까 이제 배출해야 돼서 빨라지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프리인퓨전을 하면 추출량이 빨라진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프리인퓨전을 안 했을 때 만약에 30초가 나왔어요. 근데 했는데 28초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선택 맛을 봤는데 뭐 그 전개 나오면은 그 전과에서 그렇게 하지. 근데 그건 본인 바리스타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30초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뭘 얘기하냐면 가스랑 더불어서 가는 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팽창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스를 많이 쓰면 얘네가 열을 더 강하게 받는 거고 열을 받아들여서 그만큼 또 부풀어 오르게 돼 있어요. 이런 건데 그래서 강볶음 콩이 약볶음 콩보다 큰 거예요. 똑같은 걸 볶아도 생두는 제일 작잖아요. 그죠? 조직이 치밀하고 그 얘기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아까 전에 더불어서 유나씨가 질문했던 거 제가 얘기했던 거 급격하게 팽창이 되니까 가스도 급격하게 나가는 거 조직이 벌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런 얘기를 한 건데 혹시 예전 수업에 우리 볶음도별 추출 기억해요?
볶음도별로 우리가 에스프레소 추출했던 거. 그 혹시 노트 잘 해놓은 거 있어요? 그때 왜 누가 한번 그랬어요. 그때 월광, 콜롬비아, 환이 이렇게 세 개를 추출을 했는데 그 세 개가 볶음도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월광이 제일 강볶음이고 콜롬비아가 그 다음이고 환이가 미디움으로 제일 약볶음이었어요. 데이터가 있나요? 네. 네, 월광이 제일 강하게 볶은 거고 그래서 분쇄도로 우리가 메쉬를 잡아봤잖아요. 그죠? 네. 메쉬를 잡아봤더니 원래 이제 이론상 강볶음일수록 분쇄도를 굵게 잡게 될 것이다. 네. 그죠? 네. 그리고 약볶음일수록 분쇄도가 곱게 잡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결론 끝났죠. 네. 그죠? 거기서 그리고 그 피드백이 나왔죠. 그죠? 실제로 그게 왜냐? 약볶음은 내가 수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흡착력이 떨어져서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이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분쇄도를 곱게 만드는 것이다. 그죠? 근데 거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콜롬비아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콜롬비아가 중간에 끼인 로스팅 포인트가 아니라 사실 제가 로스팅 프로토콜을 말씀드렸잖아요. 한이는 미디움이고 미디움 위에 원래 하이 로스트가 있다 그랬죠. 그 위에 CT 볶음도예요. 콜롬비아는. 그리고 월광이 풀 CT고. 그러니까 사실은 월광하고 콜롬비아하고 더 가까운 애들이에요. 볶음도가. 미디움인 환희는 떨어져 있는 애고 조금. 그죠? 그리고 그 수업 때 제 기억에 누가 그랬어요. 근데 원두는 월광이 확실히 진해 보이는데 분쇄한 커피는 콜롬비아도 만만치 않게 진해 보인다. 아, 누가 예리한 눈썰미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분쇄한 원두끼리는 거의 비슷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상은 거의 월광에 가깝게 한참 그 환희보다도 한참 월광에 가깝게 볶였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드백은 분쇄도는 환희랑 같게 나왔어. 환희처럼 고온 분쇄해서 했다고. 그쵸? 거의 데이터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죠? 환희랑 분쇄도가 같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의구심인 거야. 콜롬비아가 색상이 월광과 가까운데 그럼 월광이랑 비슷하게 분쇄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죠? 오히려 미디움이 환이랑 비슷하게 나왔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팽창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가스랑도 동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그 얘기예요. 유나 씨가 질문했던 거에서 제가 답해줬던 그건데 가스를 많이 쓰고 팽창을 많이 해서 더 급격하게 빠지고 뭐 이런 증상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로스팅한 지 갓볶은 상태, 디게싱 적절한 상태, 그 다음에 뭐 18일 이상 가스가 없는 상태. 근데 여기서 요거 얘기했죠. 갓볶은 상태. 갓볶은 상태는 가스가 너무 빨라서 오히려 또 이게 역효과로 되게 빨리 내려간다. 그래서 분쇄도가 고와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날 콜롬비아가 비교적 다른 원두들보다 갓볶인 상태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걔는 똑같이 로스팅을 해도 있잖아요. CT 로스트를 다른 애들이랑 비슷한 로스팅 프로파일로 이렇게 볶아도 걔 생두의 DNA 자체가 그런 애예요. 조직이 열을 잘 먹어. 그러니까 내가 가스를 똑같이 써도 얘가 팽창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스도 많고 팽창도 많이 해서 얘가 비교적 다른 애들보다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팽창이 많이 돼서 가스도 그만큼 많고 빨리 나와. 그래서 오히려 동떨어진 환희랑 같은 메쉬로 잡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스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볶음도가 낮아서 분쇄가
가늘게 하는 건데 이거 이해하죠? 볶음도가 낮다는 거는 수분을 그만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냥 흡착을 안 하고 빨리 뱉으니까 빨리 떨어져서 분쇄를 곱게 하는 건데 그 콜롬비아는 다른 얘기라고 이거랑. 볶음도가 높아. 볶음도가 높은데 얘는 뭐 때문에 그러냐? 팽창을 많이 하고 가스가 많이 있으니까 이 효과 때문에 같이 세팅을 잡아놓으면 빨리 떨어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분쇄도를 가늘게 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피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잘 표현해내 주겠죠. 반대로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너무 추출이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사실 어울리는 볶음도는 뭐 월광이나 이런 애들처럼 조금 굵은 상태여야지 맞는데 안 그래도 강볶음 계열에 이제 속하는 거니까 CT부터는 쓴맛이 슬슬 걱정되는 분쇄도잖아요. 근데 분쇄도가 가늘어. 그럼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잘 녹아나기도 하지만 진할 수도 있고 커피가 굉장히 진하겠죠. 다른 애들보다. 같은 시티 로스트여도 다른 애들보다 진해요. 실제로. 그런데 뭐냐면은 그만큼 쓴맛이나 불쾌한 맛 이런 맛들도 동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출에 신경을 기울이고 우리가 이걸 볼 줄 아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로스터가 애초에 잘해야 돼요. 생두 자체가 원래 이런 애라면 열을 조심스럽게 줘야겠죠. 다른 애들은 확 강불로 가도 된다면 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비교적 중불로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컨디션을 맞춰줘야 돼요. 뭐가 좋다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극단적으로 이런 게 좋은 거다. 팽창을 이빠이 시켜야지 바리스타가 추출할 때 잘 녹아나는 거 아니냐. 개치네요, 개치. 근데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건 위험해. 너무 그쪽에 치중을 해도 또 안 돼.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은 향미라는 게 있잖아. 커피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시기별 향미를 공부하고 막 이렇게 그것만 뽑아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이게 적절히 눈에 보이고 읽혀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과팽창 시켜버리면은 확 녹아나잖아요. 이게 막 이렇게 같이 움직여버린다고 막 제어를 할 수가 없다고. 우리는 좀 플로럴한 거, 신맛 이런 걸 지금 좀 원하고 그 다음에 단맛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추출 좀만 하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탄맛 나. 뭐 어떡하라고. 바리스타 조절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생두의 특성도 그렇고 또 로스터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렇게 같은 원두를 가지고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바리스타라면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 근데 내가 이거는 도저히 이렇게 저렇게 메시 잡아도 그런 증상인 것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로스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콩이 조금 지나치게 과팽창된 것 같다. 제어가 안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추출력을 조절하면 되지 않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에스프레소 머신은 대부분 한정적이잖아. 대부분 뜨거운 물에 대부분 아무리 못해도 6바 이상의 기압은 가지고선 추출을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과팽창돼 있으면 이거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안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 대부분 이게 온도도 비슷하고 못해도 88도에서 93도 이 정도로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하고 압력이 존재하고 이런데 이거에만 너무 팽창에만 이렇게 해서 원두를 한다. 위험한 거지. 제어를 할 수 없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다고 이게 안 좋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팽창하고 이러면은 뭐 같은 다른 시티에 비해서 바디감도 좋고 풍미가 더 세고 이럴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추출이 잘 되는 거니까. 대신에 우리가 그거에 비해서 추출소 온도가 높다 이러면 탄만 나는 거고 이제 막 항상. 그러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단계성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그죠? 뭐든지 딱 일방적으로 이게 제일 좋다는 없다는 거, 그죠?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얘가 이래? 그래? 그럼 나 이렇게 해야겠네 지 이게 최고야. 이건 없다는 거죠. 이 관계성.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이제 또 수업 때 못다 하는 어떤 이런 것들까지 되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숙제를.
커피에는 프리인퓨전이라는 것이 있고 이게 가스가 의미가 있고 그렇지만 또 향미와도 연관이 돼 있고 그죠? 그리고 또 가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가 그 추출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디게싱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가스라는 거는 팽창과 같이 가고 이런 저런 것들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할 만한 거밖에 없네요. 잘 관찰하시고 절충을 하세요. 절충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복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만지면서 복습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니까 다시 가끔 보기도 하고 내가 잠깐 이해 안 갔던 부분이 이 주제였는데 다시 한번 보고 노트한 것도 다시 살펴보고 커피로 또 추출을 한번 해보고 그럼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을 잡겠죠. 이로써 심화과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라떼아트를 배우는 거예요. 정말 기교 배우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오면서 뭘 했는지 알아요? 라떼아트 배우면 얼마나 많은 우유를 버리게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 잘 가르치니까 잘만 따라오면 그렇게 많이 버리진 않을 거예요. 몇 가지 배우나요? 일단 목표하는 거는 내 손이 원망스러울 것 같아. 이게 재미있는 게 그때도 진짜 어디 가서 내가 항상 그때 얘기했나? 항상 이거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내가 어디 가서 그냥 바리스타다, 바리스타 했다 이렇게 명함을 내미는 상징이 항상 로제타예요. 그게 로제타야 항상. 네. 할줄 안다 그거예요? 어디 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얘 진짜 바리스타 했네. 구라 아니네. 얘 바리스타 했던 애다. 그게 이제 로제타야. 그러니까 뭐랄까 예를 들면은 뭐랄까 그냥 예를 들면은 예전에 여자들이 제 노래 좀 했네 약간 그 기준이 약간 티얼스 약간 이런 거 듣는 것처럼 남자는 천년의 사랑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암묵적으로 야 저걸 진짜 제대로 소화하면 저거는 조금 진짜 편집해달라고 할까? 많이 나올 것 같아. 안돼. TS 많이 나올 것 같아. 고해. 아니면 그치 그런 것도 예를 들면은 진짜 잘 살리는 사람이 불러야지. 안 그러면 진짜 저거 좀 난 노래방 가서 저 노래 좀 안 들렸으면 좋겠다 싶은 노래가 그런 노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남자는 고해 그런 것처럼 사랑해. 딸이 나서 천년의 사랑해. 아니면은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지. 남자인데 야 너 옛날에 달리기 했다며 그런데 예를 들면 100m가 근데 자기 옛날에 13초 때 그럼 뭐야 나도 13초 때 이러잖아. 적어도 한 11초 때 이렇게 했으면 야 진짜 운동 좀 했던 애네 약간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커피계에서는 바리스타가 약간 로제타로 통합니다. 근데 로제타를 그리면은 절대 어디 가서도 진짜 바리스타를 했구나.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 진짜로. 이거는 만약에 나 바리스타 자격증 있고 나 하트도 그려 이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될 줄 알고 야 하트 그거 잘하는 사람이 야 하루만 제대로 가르쳐줘도 그릴 수 있는 거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로제타는 약간 그런 거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튤립이 어려워요. 로제타가 어려워요. 로제타가 어렵죠. 저희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목표를 이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수업에서는 네네. 정규 수업 목표가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교육 방식이 이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하트 가요. 네. 하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튤립을 갑니다. 술만 가지고 죽는데. 튤립을 가고 그 다음에 결하트를 가요. 두 개? 이게 결합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그게 이제 그거는 로제타로 가는 길인가요? 그건 윙 튤립이라고 봐야 되고 윙 튤립도 어려워요. 윙 튤립도 로제타랑 같은 레벨인데 결하트를 가고 아무튼
결하트를 간 다음에 여기서 두 파트로 나뉘어요. 이쯤 가면 소질이 보여요. 뭔 얘기냐면 아니 그 소질이 아니라 소질은 솔직히 별거 없어. 내가 봤을 때 라떼아트는 다 후천적으로 가능해요. 이거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선정 이거는 뭐 악필 뭐 이런 거랑 달라. 이거는 연습인데 여기서 무슨 소질을 얘기하는 거야? 성향이야.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로제타 쪽으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윙튤립 쪽으로 가느냐. 이거는 진짜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이쪽이었어. 이쪽이 더 쉬웠고 윙튤립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성격 차이도 있나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은 이거를 죽어도 힘들어해. 근데 이상하게 윙튤립 쪽은 잘 가. 이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맞춤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분은 둘 다 잘해. 그러면 이건 진짜 물 만난 물고기인 거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세세하게 들어가면은 이걸로 가는 단계가 이제 여기서 결 하트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밀어넣기 수업을 해요. 근데 결을 내면서 밀어넣기를 하면 윙튤립을 이제 가는 거고 여기서 이제 영 밀어넣기를 잘 못해. 그러면은 이제 이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웨이브 하트를 합니다. 웨이브 하트 성공한다. 그러면은 로제타 무조건 할 수 있어. 웨이브 아트가 뭐예요? 웨이브 하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돼요. 궁금한데? 웨이브 하트가 있고 그래서 제 수업 방식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출입만 가도 두 분이 뭐가 튤립은 쉬운 겁니다 사실. 이랬는데 진짜 막 지금 제 경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손을 못 믿어서 그래. 왜냐면 유나가 하트를 진짜 어려워했어요. 하트를 제가 오래 걸리면은 동그라미였어. 하트를 진짜 제일 오래 걸려서 완성시킨 사람이 내가 4시간. 아 정말? 그 기록 깰 수도 있어. 4시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2번을 온 거야 나한테. 보통 내가 2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2시간이 안 됐어. 내일 다시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성공한 거고, 그러니까 4시간으로 잡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1시간이면 그래요, 다. 1시간이면 끝나. 난 내 손에 정말 원망스러웠거든요. 이거는 내 생각에 하트를 못 그린다는 거는 강사를 의심해야 돼. 아 그래?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그 강사를 의심해야 돼. 방금 괜찮았는데? 강사를 의심해야 돼. 그거는 뉘앙스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데 잘하기만 하는 강사가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이건 별개거든. 그건 다른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고 1시간 만에 하트 되면 가나요? 이게 결하트인가요? 그쵸. 그게 결하트죠. 결하트. 그러니까 결하트가 사실은 튤립보다 어려운 겁니다. 이 다음에 있는 거예요. 결하트는 쉽지 않아요. 결하트 쉽지 않아요. 결하트는 한 3, 4회 수업 가야지 그립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는 한 6회, 7회 수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게 전문가가 옆에서 계속 막 이렇게 설명이랑 이런 게 동반돼야지 7, 8회지 독학으로 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전 독학하느라 뺑이 쳤었어요 이거. 진짜로. 누가 알려줬으면 진짜 그 많은 우유를 버리지 않았을 텐데. 나야말로 진짜 우유 엄청나게 썼던 사람이지.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오냐고요?